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훈기사 네 번째 작품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 세 번째 작품 기억해야 합니다. 전반 네 구는 기주의 사경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묘사를 하였고, 나머지 후반 네 구는 과거 자신이 장안에서 생활하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작품은 세 번째 작품 후반부, 과거 장안을 회상하는 부분을 이어받아서 현재 장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 마지막에 오릉의마 차경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릉에서 좋은 옷과 비싼 말 차고 다니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작품에 오면 장안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면서 왕공 귀족들이 어찌 됐는지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장안 사혁기하고 백년 세사 불승비라. 문도 뭐뭐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장안 사혁기, 장안이 바둑판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마 실제로 이런 표현이 당시 많이 사용된 듯 합니다. 아니면 작자가 이미 장안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기는 바둑판인데 여기서는 바둑을 두다. 당시 정치적인 혼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안이 안사의 난으로 불바다가 된 사실, 그리고 얼마 후 광덕연간에 토본이 장안으로 다시 쳐들어와서 점령합니다. 또 얼마 후에 또 북쪽에서 회을이 변경해서 침입해서 치열한 전쟁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장안의 정국이 바둑을 두는 것처럼 변화가 반복되고 국세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래 글을 보면 백년세사 불승비, 이 백년은 작자의 한평생이고 세사는 세상의 일, 자신이 겪고 좀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국의 변화를 세사라고 표현합니다. 불승비는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 수련의 빗자를 사용해서 전체 시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혁기는 둘째 연과 셋째 연의 시상을 이어지도록 장법이 배치가 되고 있고, 빗자는 마지막 미련과 시상이 이어지도록 장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세상의 일로 인해서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네. 그러면 둘째 연과 셋째 연은 바둑을 두는 것과 같은 시국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재택 개신주하고 문무이관 이석시라. 왕후, 왕공과 제후, 재택은 저택들 모두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다. 왕공과 제후의 저택은 모두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고, 전쟁과 동란으로 인해서 왕후들이 몰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혁기는 또 아래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바로 문무들입니다. 무의관, 문관과 무관들. 의관은 그들이 입고 있던 관복이 아니라 그러한 의관을 갖추었던 관료를 의미합니다. 이석시 예전 때와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와 모두 달라져 있다. 이는 바뀌었다. 대체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또는 동란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로 관료들이 다 바뀌었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연은 내우 외환 중에서 내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연으로 가면 사혁기 중에서 두 번째 연이 내우에 관한 얘기면 세 번째는 외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혼란과 우환에 관한 얘기를 세 번째 연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직북관산 금고진하고 정서거마 우서치라. 직북은 정북 쪽입니다. 내몽고 지역을 가리킵니다. 관산, 내몽고 지역에 있던 위그르 계통의 회을이 변방을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조정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금고, 진과 북소리, 금고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진과 북소리, 진, 울려 퍼진다. 정북적 관산에는 회을이 침입해서 진과 북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고, 그다음 아래 꼴을 보면 정서, 거마, 우서치, 정서. 이번은 북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서쪽을 정벌하러 가는 거마, 수레와 말에는 서쪽은 토번, 즉 티벳이 서쪽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장안을 점령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혁기가 세 번째 안에도 이어지는데 관산과 정서, 북쪽과 서쪽에서 외부의 이민족들이 침입한 사건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쪽을 정보로 하러 가는 수레야 말에는 우서, 우서는
전쟁을 알리는 경문, 군사상의 공문으로 상구의 금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치는 급하다는 뜻인데 급히 전달되고 있다. 서초로 관한 수레와 말에는 전쟁을 알리는 경문이 급히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내우, 세 번째는 외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이 지금 멀리서 듣고 있자니 마치 바둑을 드는 것처럼 국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련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령정막 추강냉하고 고국 평거 유소사라. 둘째 연과 셋째 연은 고향 장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자는 어디 있습니까? 멀리 기주에서 표박하면서 병든 몸을 치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령정막, 어령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가을이 돼서 추분이 지나면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정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막은 물고기들이 물속 깊이 숨어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작자 자신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매우 적막해 있는 것입니다. 추강입니다. 가을강이 차갑기만 한 것입니다. 늦은 가을에 접어들어서 차가운 가을날에 모든 물고기들이 물속 깊이 들어가 있듯이 기주에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자가 미련과 시상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막과 냉이 피와 이어집니다. 이처럼 멀리서 시상을 이어받는 것을 조운이라고 합니다. 어령은 물속 깊이 숨었고 가을강은 차갑기만 한데 마지막 글을 보시면 고국 평거 유소사, 이 곡은 고향 장안이고 평거는 평소에 지냈던 생활, 자신이 이전에 방 안에서 지냈던 생활에 대해서 유소사, 그리워하는 바, 생각나는 바가 많이 있다. 마지막 미련은 현재 기조와 이전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화가 됩니다. 시가 모두 8수로 된 연작 시입니다. 장안에서 생활했던 그리움, 추억에 대한 얘기로 5편, 6편, 7편, 8편을 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자는 그 다음 편과 이어주는 관건이 되는 시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4편을 공부해보니 3편 말미에서 작자가 친구들이 부유한 곳에 살면서 자기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렴 두보가 부귀공명에 휘둘리고 남들 잘 사는 것 시샘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다. 바로 수련에서 장안이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고 말함으로써 부귀영화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작자는 더욱 슬픈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자는 왜 슬픈 마음이 드는지를 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정에는 관리들이 전란으로 교체되고 몰락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밖으로는 계속된 이민족의 침입으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러한 내후외환을 바라보는 작자의 마음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고구, 평거, 유서사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곡에 대한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막한 기주에서 차가운 가을 강가에 홀로 외로이 서 있지만 작자는 늘 긍정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지난날 장안에 대한 생활과 추억, 그리움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작품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장안이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한평생 겪었던 시국의 변화로 인해 슬픔을 이길 수 없구나. 왕공과 제후의 저택은 모두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고 문관과 무관의 관리들은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네. 정북적 관산에는 진과 북소리 진동하고 서쪽으로 가는 수레와 말에는 병문이 급하게 전해지네. 물고기들은 잠복해 있고 가을 강물은 차갑기만 한데 방 안에서 예전에 생활하던 것 그리운 생각이 많이 드네.